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마이TV에서 특집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셨던 분이죠. 강기정 광주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한데 너무 지방자치단체장 광주시장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네, 어려워요, 말하기. 네, 말하기 어려우시죠? 자, 그래도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오셨으니까 그 광주에 대해서 또 이제 설 명절 민심에 대해서 쳐다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고요.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오마이뉴스 TV 여러분에게 늘 응원해 주시라고 성원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올해 얼마나 무덥습니까? 정말 질리도록 무더운데 이 무더위에 마지막 잘 이겨내서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 건강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지금은 아프면요. 병원도 쉽지 않아요. 아이고, 가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인사 말씀으로 항상 들어가는 게 좀 건강 얘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자, 시장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광주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았죠. 지난 금요일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을 했습니다. 뜻깊은 또 개막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광주가 보통 멋의 도시, 미의 도시, 의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광주에 와 보면요, 동네 골목에 가고 음식점에 가면 다 멋진 그림 한 점, 글씨 한 점이 다 걸려 있는 동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 인프라가 예술인들이 많은 동네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5.18을 겪고 나서 이런 5.18의 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국제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의 정신은 5.18 정신이에요. 광주 정신. 그래요. 그 광주 비엔날레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전 세계 3대 비엔날레, 보통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니스 비엔날레와 함께 3대 비엔날레로 커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식을 했는데, 개막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됐어요. 국제 행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토요일부터 정식 오픈이 돼 있고 9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이런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너무 멋진 작품들이 많은데 그것만 있냐면 광주 비엔날레 시기에 맞춰서 전 세계의 31개국 나라의 파빌리온이라고 관이 열려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주로 뭐 카타르, 또 베트남, 또 작년에는 프랑스도 있지만 올해는 프랑스는 않고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 31개 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그 파빌리온이라 해서 광주 시내 곳곳이 그 나라의 문화예술의 모양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광주는 완전히 지금 뭐 축제 난리입니다. 난리.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완전 예술 축제입니다. 아유, 좀 90일 동안 열리니까 꼭 광주에 가셔가지고 비엔날레 한번 보시고. 광주에 오시면 제 전화번호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주시고요. 비엔날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맞아서 이번엔 또 특별한 순서가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주에서 민생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였는데 이 자리 시장님도 함께 하셨죠? 어떤 논의가 오고 갔습니까? 우선 광주의 민생토론회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실상 열렸거든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거 선거용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야 하지 말자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사실은 선거 전에 열릴 뻔했는데 광주하고 전남을 맞아요. 떨이로 한꺼번에 열리라고 해서 나는 떨이 동참 못하겠다. 하려면 당당하게 광주만 해주라. 네. 광주 전남 따로 해주라. 그래서 이제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가장 늦게 네. 이제 이번에 열리게 됐는데 어떤 걸 좀 제안하셨습니까? 이제 광주가 산업을 키우려면 AI 산업하고 미래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AI 2단계 9천억짜리 산업을 하는데 네. 예타 면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예타 면제 해달라 이거 요구를 했고 또 미래차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전기차 미래차로 가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로. 네. 광주가 자동차 생산 도시인데 두 개의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아차하고 GGM이라는 네. 그 100만 평의 또 국가 산업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네. 그 문제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복합 쇼핑몰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도로가 막혀서 지하철을 하나를 더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네. 3호선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국비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제안하셨는데 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지난 2달 동안 협의를 예. 했는데 부서에서도 잘 흔쾌히 답변 안 해준 것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토론 과정에 예. 다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요. 광주 이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들을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끌어낸 광기정 우리 시장님이신데 예. 사실 뭐 지난번에 언급하셨지만은 이 광주 떨이로 묶어서 예.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밀어가지고 딱 당당하게 토론에 거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네. 3월달에 진짜 제가 떨이를 안 그러고 도매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무슨 광주가 거지냐 한 푼 줍쇼 하고 예. 총선 앞두고 막 그냥 떨이로 도매금으로 해야 되겠냐 안 된다 나 그걸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광주 시민 중에 일부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한다 갈 때 준다 갈 때 받아야지 강기정 예. 저 고집불통 싸움꾼이 또 선물 준다는데 발로 차불어 가지고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막 네. 그런 원성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이번에 이제 민생토론에 늦었지만은 네. 잘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또 하니까 예. 시민들이 역시 강기정 좀 괜찮다. 역시 강기정이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건 사업에 뭐 매진하는 이런 모습들 네. 많이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맺을지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장님께서는 광주에서도 바쁘시지만 지난주에 서울에 또 오셨잖아요. 예. 2일, 3일 국회 광주의 날이 열렸습니다. 네. 이거 뜻깊은 행사 같은데 어떤 취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예. 제가 광주시장을 해보니까요. 저도 국회의원 12년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의원님이라는 이 호칭이 예. 더 익숙해요 지금. 청와대 2년 생활해보고. 근데 광주시장을 해보니까요. 광주시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요.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잘못된 정치에 공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것이 다 묻혀버리고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제가 먹고 네. 국회에다가 광주의 날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난 2일, 3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광주 의원회관 2층 그 로비에다가 예. 무등산 수박도 갖다 놓고 광주 김치도 놓고 예. 또 광주의 AI 사업, 미래차 사업 이런 걸 놓으면서 네. 광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협약도 맺고 조국 대표랑 또 협약도 맺고 예. 한동훈 대표도 협약 맺으려 했더니 예. 국민의힘은 협약은 못 맺겠다. 대신 정책 건의를 받겠다. 그래서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이제
광주가 국회의원이 8명 아닙니까? 네. 8명 가지고는 배가 고파요. 광주 발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의 의원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국방위, 환노위 이런 데 의원,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네. 이하경 국회 부의장, 안규백 의원, 예. 또 당은 틀리지만 성일종 의원 이런 사람을 광주 시민으로 명예시민으로 이촉하고 명예시민으로. 예. 우리 광주 의원으로 팀 좋네요. 광주 의원이라고 해서 예. 이촉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국회에서 광주의 날을 열고 그리고 명예 이제 광주 시민 국회의원들을 또 8명 부족하다 해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도 함께하고 야, 이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니고요. 예. 이왕 자랑한 아유, 광주에서 알겠습니다. GGM이라는 예.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네. 3년 전에 캐스퍼 내연기관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호차를 사줬습니다. 이번에 전기차를 8월 20일 날 생산했는데 네. 1호차를 오원식 국회의장한테 저희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승식을 해서 국회를 제가 운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태워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야, 뭐 이것도 진짜. 그래서 이걸 광주의 날만 하기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예. 내년에는 민주당한테 음. 그러지 말고 내년 지방자치 30년이 된 해다. 전체 지방자치단체한테 제안을 하든지 네. 민주당이 시도지사를 하는 데가 지금 5군데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도, 광주 5군데. 네. 5군데가 하던 국회에서 어떤 박람회를 좀 해봐라. 민주당이 주도 좀 해봐라. 180석의 민주당이 네. 지방자치의 어떤 상징의 박람회를 열면 너무 좋을 거다. 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야, 역시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도 하셨고 또 청와대에도 계셨고 또 이제 지자체장까지 하시면서 예. 어떻게 일을 해야 이게 되는지 이걸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원래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무리 못한 사람도 그 옆에 뻘짝거리고 오랫동안 살면 수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국회 때 하는지 얼마나 보셨으니까. 제가 국회 예. 소수당일 때도 그렇고 싸움을 많이 했더니 그래서 이제 국회 경위들하고도 그때 많이 싸웠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인데 참. 그런데 그때 많이 싸우면서 정이 들어서 그런가 네. 이번에 이틀 동안 제가 국회 로비에 있으면서 거의 막 하루 종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국회 경위들이 정말 반가워하던가요? 사실은 피곤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옛날 정 때문에 반가워해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예. 그래요.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정 활동과 뭐 지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예. 정말 다 연결돼 있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네. 이런 중요성을 아시니까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도 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광주 예, 현안, 국회나 정당에서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 예.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기본소득이다, 기본 뭐 사회다, 네.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다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것은 결국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협약도 맺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주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에, 광주만 내후년. 하기에는 너무 네. 그날 막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국회가 피곤해지니까 민주당 주도로 한꺼번에 하든지 이러자. 아마 이 광주에서 이렇게 광주의 날 하는 걸 보고 다른 예. 지자체가 얼마나 또 부럽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점점 광주를 시작구로 해서 모든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마당이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광주가 5.18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 광주가 돼 있고 5.18이 네. 돼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가 전국에 확산되듯이 우리의 광주의 좋은 정책들이 대한민국으로 널리 퍼지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광주가 맨 앞에 서서 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팀 아까 이제 팀 광주 의원 위촉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광주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군 통합공항 무한 이전 계획인데 어제는 이제 광산구에서 또 오는 12일에는 그러니까 모레는 서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연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 네. 또 재미없는 도시, 관광객도 부족한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 원인이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접근성이 어려워요. 네. KTX가 2시간 만에 갑니다마는 공항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무안에 있지만은 지금 네. 1년에 한 30만밖에 오지 않고 있고 광주에 그 국내선이 있지만은 1년에 한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무안에다가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군공항, 민간공항을 무안에 있는 국제공항과 합쳐서 무안에다가 제대로 공항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의 염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안에서는 민간공항은 좋은데 군공항은 싫다. 그래서 이제 소음도 대책도 잘 세우는 공항 만들자 이러고 있는데 네. 잘 이야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가 힘이 붙여서 국회의원이 좀 나서주라 그래서 네. 민주당이 좀 나서주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광주 국회의원들하고 또 뭐 전남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네. 한번 좀 민주당이 나서주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또 민주당이 특위를 만들어서 해주라. 네. 이런 요구를 했고 그런 후속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네, 주민들을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올 연말을 넘기면 사실상 통합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만금에도 공항을 만들고 있고 청주공항도 확장하고 있고 대구도 지금 통합공항을 만들고 있고 부산 가덕공항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중심공항을 지금 시점에 딱 확보 못하면 이제 손님 다 뺏기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내년 되면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괜히 많이 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이 적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무안군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무안군도요. 군민들 여론조사하면 50대 50 찬반이 딱 갈려요. 군수 무안 군수님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공항 싫다. 그래서 최근에 무안 군수님이 민주당을 입당을 했어요. 복당을 했죠. 정확히. 복당을. 그래서 이제 당에서 나서서 이제 우리 당원이니까 당의 군수니까 광주 의원, 전남 의원,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 군수 등등 당에서 못해서 좀 의논도 해보고 토론도 좀 해주라. 지금 그런 부탁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광주 하면은 또 떠오르는 도시 한 곳이 바로 이제 대구신데 달빛동맹.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달빛동맹 하면은 광주와 대구다. 뭐 화합의 상징처럼 대표가 되고 있는데. 달빛동맹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동안에 많은 그 시민들하고 문화단체나 행정에서 달빛동맹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교류도 해오고. 근데 선거만 열리면 이 쫙 갈라져 불고 없었던 일로 돼버리고. 그래서 이걸 불가역적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법으로 정책으로 남는 걸로 해야 되겠다.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둘이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원래 홍준표 시장하고 저하고는 싸움을 많이 해서 국회 때 뭐 붙으면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정책이 틀리고 당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서 야 이제 싸움 그만하고 좀 뭐 합의를 좀 해보자. 그래 첫 번째 한 것이 양측이 서로 필요한 것이 대구, 광주 서로 필요한 것이 공항특별법이 필요했어요. 광주공항특별법, 대구공항특별법. 그렇네요. 거기도 군공항 옮겨야 되고 우리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특별법을 국회에 도움받아서 해결했습니다. 통과시켰죠. 두 번째로 하고 나서 달빛철도라고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법을 무려 국회의원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 발의해서
올 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로 광주와 대구가 합의를 해서 광주 대구 사이쯤 어디에다 첨단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걸 추진하고 있고. 네. 이제 거의 되면 마지막으로 대구하고 광주하고 정치에서 어떤 대혁신 개혁을 좀 해보자. 야. 이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광주, 대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광주는 사실 민주당, 예. 또 대구는 뭐 국민의힘, 예. 그 지지층이 확고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네. 꼴통이라 그래요. 보수의 꼴통, 뭐 이쪽은 뭐 민주당 꼴통 했었고. 서로 부를 때 생각할 근데 때. 과거에는요. 예. 대구가 민주화 운동의 22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맞아요. 시발지예요. 네. 광주는 5.18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지역이고.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과거에는 대구가 훨씬 민주화 운동이 셌던 데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권이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 진보, 꼴통 네. 이럴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야, 상징성이 있네요. 이게 예. 달빛 동맹이 이게 그냥 달빛 동맹이 아니라 정말 이 민주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도시. 네. 대구와 광주와 대구의 앞으로의 동맹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김현성 우리 예. 대표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지만 광주만의 모델, 광주가 또 앞서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광주의 행보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데 강기정 시장님의 또 의지가 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지라기보다도 김현성 대표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좋은 사고는 좋은 쳐야 사고. 됩니다. 좋은 사고는 쳐야 된다. 예. 좋다 그랬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 그 배달의 민족이 업계일이? 배달에 예. 44%를 무려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해 가지고 다 카드 수수료 내고 배달비 내고 네. 남는 거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배달 음식 하나 팔아봤자 배달료 내고 뭐 수수료 내고 남는 세금 게 내고 재료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장사를 안 팔아야지 남는다라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하고 배달 앱으로 네. 할수록 이제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네.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도시도 합니다만 우리 광주에도 뭐 땡겨요 네. 뭐 또 이런 배달 공공 배달 앱 네. 그러니까 2%만 부담하는 이런 공공 배달 앱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는 막 쿠폰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골이 가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예, 문제네요. 예. 그래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네. 배달의 민족 탈퇴 선언을 하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막 네. 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 선언식 막 예. 릴레이로 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1,500개 기업들이 야. 탈퇴 선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신정훈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신정훈 의원입니다. 네. 지금 나주 국회의원이고 행안위원장인 음. 신정훈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거기가 이 공공 배달앱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대요. 음. 오늘 아마 이 시간쯤에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하고 네. 김남근 국회의원 또 뭐 참 좋은 지방위원회 이런 예. 데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네. 정책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공공 배달 앱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네. 예를 들면 광주나 뭐 대구도 할 거고 이런 단체들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율 올리는 거 상한을 두잖아요. 뭐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맞아요. 또 어쩐다. 기간도 뭐 4년. 예.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 막 44% 올려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정부의 정책이나 할 수가 있는 정책이 없어요. 정책을 그렇네요.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에서 또 앞장서서 시작한 이 독립 선언식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정책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이 네, 됐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니 이건 소상공인들을 먹고 위해서.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민주당이 멱사니즘 이야기하고 있고 네. 자영업자 다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올라서 어렵긴 하지만 저희 광주시도 그렇고 지자체들은요. 네. 맨날 자영업자들 어떻게 금리 보존해 줄 거냐, 대출금 갚아주는데 좀 연장시켜 줄 거냐, 네. 뭐 맨날 이런 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달앱, 공공 배달앱 정책 이런 거 좀 팍팍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한창 장도 많이 보시고 좀 이게 우리가 따뜻하고 이제 풍요로운 풍성한 명절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그런 게 좀 안 느껴진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는 자영업 비율이 다른 대도시 비해서 더 높습니다. 아이고. 약 25% 육박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인 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면 맨날 못 살겠다 그래요. 실제로 힘들어요. 못 살. 네. 네. 특히 이제 전통 시장 같은 데 요즘 누가 안 갑니다. 다 배달시켜. 요즘 젊은 1인 가구가 높기 때문에 네. 다 배달해 먹고 그러니까 특히 그 전통 시장 이런 데는 더 안 가니까 더 어려워지고. 아이고. 네. 참 이거를 잘 이제 풀어내야 되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이제 정치권에서도 네. 어떻게 우리 민생을 살릴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그래서 네. 우리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 그래서 정말 그건 참 잘한 일이다.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세게 싸울 것이 있잖아요. 김건희 뭐 특검법, 최상병 네. 특검법 뭐 등등 싸울 건 확실히 싸워두고 그러더라도 과감하게 민생 관련된 것은 정말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합의를 해냈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나서 그 합의를 좀 통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예. 별로 이렇게 크게 못 하고요. 아쉬운 말들어가.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게 좀 아쉽다. 참 그래서 이제 뭐 소비 쿠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 또 뭐 일부 뭐 지자체에서는 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좀 합의해서 딱 내놓으면 국민들이 추석 앞두고 얼마나 좀 마음 좀 놓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전통시장 어떻게 살릴지 자영업자들 살릴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광주 이 대형 쇼핑몰 건립 같은 문제 아까도 정책 윤 대통령 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광주가 제가 정치하면서 슬로건이 이제는 됩니다. 강기정이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광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광주로 오신 분들이 광주 어디 가지?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아시아문화전당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고 정말 좋은 문화 인프라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그다음에 5.18과 관련된 여러 고장, 양림동. 또 이제 광주는 먹거리가 많으니까 이런 데 가는데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이 없었는데 전임 시장들이 몇 번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 복합 쇼핑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현대 광주라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내년에 착공해서 27년이면 문을 열 건데요.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1.4배가 큽니다. 그래요? 약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데 멋스럽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대가 장사가 될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현대백화점은 광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겠다. 국내외 인사들이. 그래서 가장 멋지고 가장 규모 있게 지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 교통이 어려워지는데 그 교통을 문제를 잘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국토부에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약하신 사안을 네. 실제로 이제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이제 평가도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멋지게 짓는 건가요? 저 한번 사진 한번. 예, 저거 지금 설계 과정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건물이 예. 저거 지하까지 하면 아파트 높이 15층짜리거든요. 아파트 높이 15층. 예. 가로 200m, 세로 120m짜리고 돈으로 따지면 1조 2천억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8만 2천 네. 제곱미터. 그러니까 더현대 서울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것보다 1.4배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더현대 여기 있는 여의도에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저걸 그 대표가 더현대 백화점 대표가 광주를 직접 와서 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네. 아니 요즘 금융도 어렵고 그런데 저거 지어집니까? 그래서 시장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진짜 2027년 완공이요? 예. 착공입니까? 완공입니까? 내년이 2027년. 착공이고 완공은 27년이 완공입니다. 지금 뭐 한 3년 정도 남은 건데 야, 이렇게 되면 광주의 랜드마크 뭐 이걸 넘어서 호남의 건물 위에는 랜드마크 한옥을 그 따는 그리고 위에 기와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위에 기와는 태양광 그 기와장으로 전체를 입히고 제일 위에는 한옥풍입니다. 야, 멋집니다. 예. 디자인. 저 디자인을 스위스의 저 건축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크고요. 와, 이게 강기정 시장이 공약을 했던 그 공약이 실현됐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 실현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이게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광주에 또 유서 깊은 곳이나 아니면은 먹거리 또 드시러 맛집 찾아다니고 또 MZ 세대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더 광주가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선순환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건물에 100m 옆에가 기아 타이거스 야구장이 있습니다. 요즘 기아 타이거스 야구만 있다면 꽉꽉 찹니다. 그 사람들이 야구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막 2박 3일로 와요. 그 원정 많이 가시더라고요. 원정 많이 와요. 그러면 야구 보고 복합 쇼핑을 들렸다가 저기서 직선거리로 1km 안짝에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어마어마한 문화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광주가 재밌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와, 다이내믹한 MZ 세대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도시. 그런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잖아요. 재미가 없고 막 그랬던 청년들이 이제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오도록. 이제는 이 광주가 이제 청년이 빠져나간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찾는 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거다. 뭐 이런 청사진 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런 상황들 각 지역의 지자체가 거의 더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광주는 이렇게 새로운 건물, 복합 쇼핑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다. 이거는 강기정 시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큰 또 업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건 오래된 역대 시장들도 해보고 싶었던 정책인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운도 좋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저것은 너무 50대 60대한테 저 이야기를 하면 복합 쇼핑을 이야기하면요. 아니 우리 동네에 백화점도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20, 30, 40대들한테 저 이야기를 하면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좋다.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특히 뭐죠 아이 키우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아이랑 갈 때가 사실 쇼핑몰, 뭐 백화점 이런 데도 많이 가게 되는데 저기 딱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가 저런 게 없으니까 더현대 서울로 오든지 대전으로 오든지 막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애들하고 저기 공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래 저거 이름을 제가 관광 여가의 거점이다. 이렇게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네네. 아니라 쇼핑몰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큽니다. 자, 이 청년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봤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의료 문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장년층이 많이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료 대란. 광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조대병원 응급실을 한번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석날은 전대병원 응급실도 지금 갈 계획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아까 제가 인사로 건강하고 아프지 맙시다 했는데 조대병원 한 예를 들면 광주는 수련 과정, 우리가 보통 인턴 레지던트다 뭐 이런 수련이 과정을 치르는 병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병원이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 보훈병원 4군데에서 한 350명 레지던트들이 막 열심히 전공의로 인턴 레지던트로 활동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요. 350명 중에 6%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25명이든가? 네, 그 정도 되겠네요. 다 이제 군대 가버리고 전문의를 안 가, 전문의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조대병원을 예를 들어보면 조대병원이 전공의가 9명 있어야 되고 전문의가 9명, 18명이 응급실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죠. 그래서 2인 1조로 이렇게 매일 2인 1조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 교수 선생님들은 2명이 퇴직에 불고 7명. 전공의는 제로. 그러니까 7명이 2인 1조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1인 1명씩 하려니까 응급실이 막 급하면 1명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반 내과 의사들이 수요일 하루는 2인 1조로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부 병원은 수요일 날 문 닫는 데 있어요. 이대목동병원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다음에 1인 1명이 근무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대병원은 일반 의사들이 와서 수요일을 감당해 주면서 2인 1조로 돌겠다.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헌신이 있네요. 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들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관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군의관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 이제 일반 병으로 가버려요. 의사들이. 아이고. 그러면 군의관도 앞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생각 못했네요. 총체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문제는 김민석 의원이 국방위원이고 우리 팀 광주 의원이에요. 이것 좀 고민해보라 그랬어요. 군대에 군의관도 없어져. 그럼요. 국방에서 이거 따져봐야겠는데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군의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군의관들 데려다 의사를 앉혀놓는데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게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글쎄 조대생 즉 말해 조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는 과정에 군의관이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호흡 맞추기도 어렵다. 전문의들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도 안 된다. 그래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2월달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제가 2019년 20년 청와대에 있을 때 의사 증원 때문에 디자인했던 안이 있다.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안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안이 있다. 그걸 지금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 안이란 것이 400명씩 1년에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 안이다. 그 400명 중에 200명은 공공의사다. 지금 의사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의사가 부족하다. 지역에 또 보건소에 그래서 공공의사 200명 그리고 그냥 의사 100명 그리고 전부 공부 잘한 사람이 의사만 되지 말고 의과학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0명, 200명, 400명짜리를 10년에 걸쳐 4,000명 의사 늘리면 의료의 필수 의료가 해결되면서 해결될 거다. 의사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한 필수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만 방향을 틀어도 됐는데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이제 틀려고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 수시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다 시작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 바꾸고 싶겠지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내년 건 그대로 가고 다음 해부터 바꾸자 이런데 늦었어요. 어떻게? 근데 제 생각은 이걸 늦었다 해도 지금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내년 혼란이 약간 있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을 하더라도 내년 수시생들부터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아니, 물론 그러면 이제 의대생 지원한 사람들 학생들이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뭐 준비했던 사람도 그렇고 반발이 있을 그래도 텐데.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본 우리 강기정 시장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 직접 가봐라라고 해서 기자한테 직접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처음에 가봤더니 예. 왜 문제 없다 그랬다가 이제 예. 가보니 예. 가보면 느껴집니다 이것이. 병원들 가보면요 응급실 들려보고 응급실만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이란 것은 잠시 머물렀다 계속 펌핑을 그렇죠. 해서 보내야 돼. 이 보내는 곳 배우 진료 배우 진료 예. 배우 대체 진료 배우 진료에도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저희 뭐 시민 기자 인터뷰도 해보면은 병상이 비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예.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입원하기도 힘들고 수술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의료 대란이 맞는데 이미 강기정 시장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 안 된다, 이처명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여러 번 했죠. 총리한테도 하고 예. 우리 대통령과 총리와 지자체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저만 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홍준표 시장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요? 2월 달에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돼요. 뭐 안 듣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응급실 뺑뺑이 의료 대란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거 풀어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정부의 지금 입장은 뭐 복지부 장차관도 자리 지키고 있고 책임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사과 한마디 없기 원래 때문에 정치는요 이럴 때 대통령께서 본인이 물론 뜻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 국민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길 바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뭐 지금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장관 당장 그만둬라. 장차관 너희들 잘했는지 못했는지 너희도 선의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자 너희 그만두고 장차관 자르고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학부모들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조금 의료를 위해서 양보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의료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지혜를 모아주라. 의사들도 문제예요. 19년, 20년에 한 명도 증언 못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때 좀 잘 타협해서 늘려야죠. 의사들도 지금 의협이나 여기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때 이제 400명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그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때 만약에 400명을 받았으면 그렇죠. 2,000명 이렇게 몰리지 않았을 거 지금 의사들이 뭐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뭐 버티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숨지는 국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꼭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서 결단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뭐 대란 얘기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이 사안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된 이 수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내시고 이 사안 좀 심각하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그러면 속 내용을 생각하기도 전에 마치 뭐 있지 않겠냐, 뭐 있었으니까 수사하지.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검사들은요 무조건 있든 없든 수사부터 하고 수사를 하면 먼지털이를 하든 별건 수사를 하든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사의 그 못된 태도입니다. 못된 수사 방법. 우리 검사가 대한민국에 한 2,300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지검이라고 하는 얘가 200명이 좀 넘게 있고 특수부가 36명 정도 있는데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특수부 36명. 이 특수부 검사는 왜 특수부냐면요. 무조건 잡아 족치고 증거가 있든 없든 가서 압수수색하고 털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옆 사람 사촌, 팔촌 또 옆에 친구들 털면 인간이 살면서 뭐가 안 나오겠어요. 먼지가. 사람 털면 먼지 하나는 다 있죠. 네. 인간이 살면서. 그러면 만들어내고 이것이 그동안에 못된 간첩도 만든 데가 뭐 그런 사람들인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부 정치검사, 특수부 검사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2년여 살고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피의자로 뭐 월급을 안 주니까 뭐 그걸 뇌물을 받았다. 전 사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정치 보복밖에 안 되죠.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만들고 검찰 개혁하고 수사권 줄이고 이러니까 검사들이 검찰 아까 말한 일부 그 못된 엉덩이에 뿔난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문재인을 욕보이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통령이 막아줘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뭐 현재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검장하고 총장 한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정치 보복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고 막아야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로 피의자로 하는 것은 이건 웃을 일이다. 어디 짝이 산속에 사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경제 공동체 이제 개념을 다시 좀 끌고 와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뭐 딸 또 사위 이 문제를 다 이제 엮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검찰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 잘했더만요.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핸드백을 본인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준 것을 다른 사람이 사줬으니까 그럼 이것도 뇌물죄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논리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갖다 대더만요. 야, 딸한테 그 과정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활비 안 줬다고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한다. 생활비 주다가 안 줬으니까 사위 이제 월급만큼 뇌물을 받은 거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너무 심해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는. 여기에 대한 광주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된. 이제 우리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를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지켜본 국민들 또는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너무 그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꾸 이걸 별건별건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동의하지 않는 거죠. 뭐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놓고 보면은 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거기서 보여줬던 검찰의 행태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조금 자기들이 갑이고 자기들을 좀 기분 상하게 하면 사람을 끝끝내 기우제 지내듯이 수사를 해서 파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2016년 아니 11년 12년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할 때 내가 검찰의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내가 난리를 폈어요. 특수활동비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런 돈 가지고 못된 데 쓰고 그러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그때 박균택 의원이 검사였어요. 우리 민주당에 지금 저한테 제 대동고 고등학교 3년 후배입니다. 의원님 그래도 특수활동비 필요한 데도 있으니까 조금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최근에 박균택 의원님이 뭐라 하시냐 저한테 사석에서 그때는 특수활동비 살려달라고 제가 좀 청탁을 했던 읍소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역으로 검찰 조직을 보니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 특수활동비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예.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예. 하면서 참 이것도 재밌네요. 이 입장이 바뀌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많이 또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박균택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특활비 문제 이것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검사였던 박균택 의원이 오죽했으면 일부 검사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식의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 문제 검찰의 이 수사 과정 또 수사하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앞으로 이제 광주에 대한 관심이 더 앞으로 좀 커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또 꿈꾸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광주는 어떻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되고 일자리를 생겨나려면 산업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근데 광주는 제조업이 약하고 그래서 AI와 미래차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창업을 부추기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업. 그래서 지금 광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신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광주시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캐치플레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공간도 지원하고 있고 도시 곳곳에 와서 실증을 합니다.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실증을 해봐요. 테스트 베드가 없어요. 해봐야죠. 그래서 광주에 장소도 빌려주고 돈도 지원합니다. 최고 한 기업당 1억 3천씩. 작년에 우리가 36개 기업을 광주 전역에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고 올해는 44개 기업한테 최고 1억 3천씩 돈을 주면서 예를 들면 내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의 어떤 저수지에다 그걸 띄워보고 해결해 봅니다. 내가 교통신호와 관련된 어떤 걸 해보세요. 돈을 지원하고 어디 전봇대나 가로등에다 설치해서 신호등에다 해보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어떻게 풀 거냐를 어떤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광주시청 어느 공간을 빌려주고 직장인들이 와서 늘 테스트를 해봅니다. 돈도 주고 공간도 주고 광주를 완전 실증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네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광주로 기업들이 몰려옵니다. 실제로요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은 인증받는 제품 광주가 사줍니다. 그 광주가 설치 실험을 또 해봅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광주의 캐치프레이즈가 창업, 실증 두 가지가 슬로건입니다. 자, 이게 광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주는 민주주의로 먹고 사는 도시여서 이제는 AI와 미래차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해서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옛날에는 다 뭐 광주 촌동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광주가요 여러 측면에서 AI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완성차 자동차 만든 곳은 광주가 2군데입니다. 울산이 있지만 현대밖에 없습니다. 화성도 기아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기아와 GGM이라는 캐스퍼 만드는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광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하도 문화 인프라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광주에 지금 무슨 노래대회 뭔 창대회 하면 다 광주에 다 광주 사람들이 1등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를 제일 앞장서서 외쳤던 광주가 이제 미래 기술, AI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 또 제조업 이걸 제일 앞장서서 또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역시 대단합니다. 또 그 광주시를 이끌고 있는 강기정 우리 광주시장의
노고 감사합니다. 더 바쁘게 뛰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 저희가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으면서 광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고, 네. 또 광주의 민심, 광주의 또 의료 상황까지 체크를 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예. 나오셔야겠습니다, 시장님. 예, 오마이 TV 예.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정말 오늘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또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가장 맛있는 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광주는요 밑반찬이 맛있어서 다 맛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네요. 그게 예.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강기정 시장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광주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